혹시 마지막에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놨다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라이브 걸었는데 그 거기 부분 내용 보고 싶으시면 지금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아, 뭔 말이야? 네, 제가 그냥 썸네일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링크 나왔나요? 링크 그냥 우리 채널 들어가면 돼요. 이게 무게로.
저희 넘길 필요 없겠네요. 네, 각자 하나씩 두고. 하면 돼. 돌고래 쓰고 여기 대기하고 있을게요. 시제포드 코리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이브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시제포드 활동가 윤은실 박현선입니다.
네, 방금 오션넷 영상이 먼저 나갔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인사를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제포드 코리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이브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저는 활동가 유는실. 박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올해 많은 분들이 시제퍼드 코리아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시제퍼드 코리아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멋지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게. 네. 시셰퍼드 코리아는 일단 시셰퍼드라는 것은 글로벌 해양환경 단체고요.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직접 행동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해양 서식지 파괴를 저지하고 해양 생물을 보호한다는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셰퍼드 코리아도 역시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주로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행동으로서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하는 수중 청소 그리고 해변에서 하는 해변 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을 압박하고 혹은 어떤 의견을 제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잘 몰랐던 해양 이슈들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멋지게 소개 부탁드렸는데 정말 멋지게 네, 소개해 주신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좀 멋있지 못했네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굉장히 해양 보호에 관련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오프닝으로 올 한 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오션넷 캠페인 영상이 이제 오픈되었는데 매년 이제 키워드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선택하신 오션넷 어떤 캠페인이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 이어갈 계획이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션넷 프로젝트는요. 일단 오션넷이라는 게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바다의 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물처럼 얽혀 있는 바다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그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산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온갖 문제들이 대부분 수산업에서 지속 불가능한 수산업에서 네. 야기되고 있거든요. 뭐 남핵이라든지 혼핵이라든지 뭐 멸종 문제라든지 그리고 폐허구 같은 쓰레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유령업 또 뭐 이주 어선원들의 노동 인권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얽혀 있어요. 그것이 다 지금의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광범위한 공장식 수산업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이 바다에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잘 엮어서 하나로 인식시키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대중분들에게 식탁에서의 네.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네네.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한 문제를 이번에 다루고자 오션넷이라는 키워드를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 캠페인 디자인이 정말 강렬하게 와닿아서 앞으로 저희 남은 하반기 활동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앞서서 오늘 안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그렇죠. 제주 마린파크에 있던 화순이가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저희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앞서서 화순이를 위해서 잠깐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순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코너인 뭐 사전 질문 시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순서에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제 곧바로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는 저희 시셰퍼드 코리아 상반기 동안 어떤 활동을 주로 했는지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뭐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했고 기자회견도 참여했었고 또 1인 시위도 진행했고 많은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뭐 수중 청소라든지 해변 청소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또 진행을 했었던 시스피라시 나이까지 굉장히 핫했던 행사가 아니었나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행사도 이제 후기 저희의 소감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은 저희가 사전 녹화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다 함께 모두 감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셰퍼드 활동가 윤은실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셰퍼드 코리아의 상반기 활동 청소와 해변 청소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팔로미. 그럼 가장 먼저 시셰퍼드 코리아의 정기 활동 중 하나인 수중 청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시셰퍼드 코리아는 다이빙팀 팀장 호성님을 따라 훈련을 계속 이어왔고요. 작년부터 어드밴스드 자격증을 보유한 다이버들을 중심으로 수중 청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온이 너무 낮지 않은 5월부터 수중 청소를 재개하였고 매달 청소를 이어오고 있어요. 5월 양양, 6월 남해양 한 번 더 갔고요. 7월 삼척까지 매달 수중 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6월에는 많은 다이버분들의 도움으로 엄청난 양의 폐업을 수거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엄청난 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떠세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닷속에는 버려진 폐어망과 폐어구 그리고 무심코 던져진 통발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가까운 바닷속에서는 낚시찌와 끊어진 낚시줄과 같은 낚시와 관련된 용품들도 쓰레기들도 참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다이버들이 바닷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진과 같은 광경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은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시셰퍼드 코리아는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해변 청소 이야기입니다. 4월 구봉도, 5월 부산, 6월 남해까지 매달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시셰퍼드 코리아 해변 청소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그 결과 자료를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앞마당에 이렇게나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온 쓰레기가 자꾸 내 앞마당에 쌓이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 않을까요? 이렇듯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하수구로 들어가 물에 휩쓸리고 무심코 사용하고 버린 이 쓰레기는 우리의 앞마당, 아니
우리의 지구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변 청소에서는 생활 쓰레기도 많이 보이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떠밀려온 폐부표, 그물, 그리고 스티로폼까지 어업 쓰레기도 상당히 많은데요.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버려지는 재화를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해변 청소에 참석하고 싶으셨지만 물리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참석이 어려우셨던 분들, 코로나19로 인해 해변 청소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 이런 일상 속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여보자는 시셰퍼드 코리아의 역해변 청소 챌린지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바다를 위해 목소리 내고 행동해 봅시다. 이어서 지난 5월에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시스피라시 나잇의 브리핑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는 상어보험의 실태를 고발하며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화제작이죠.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를 이어가며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알리타 브리지 감독이 시셰퍼드 코리아 라이브에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해외에 계셔서 라이브로 보시기 어렵긴 했지만 다큐멘터리와 상어보험, 그리고 돌고래 혼액 등 감독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셰퍼드 글로벌 샘 사이먼슨 박의 캡틴 토마스도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이외에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플루언서 초식마녀님과 비건 패션 브랜드 나다워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나의 비건이즘 만화 보선 작가님,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님까지 다큐멘터리에 대한 후기와 상어보험의 실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양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상어보험의 이면과 인권 문제까지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음모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시스피라시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라이브 끝나고 보시기로 약속해 주실 거죠?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상반기 브리핑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프로그램 사전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라이브로도 댓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셰퍼드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저희 이제 배 보이시는 활동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저희 또 활동가 분들 소개를 안 듣고 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옆에 계시는 귀여우신 다음은 현진 씨,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셰퍼드 코리아 상임 활동가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셰퍼드 활동가 장수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저녁 시간에 봐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 클리핑 팀을 맡고 있는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변 청소 팀을 맡고 있는 김철호 활동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짧은 소개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 분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공통된 질문으로 좀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셰퍼드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활동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 현진 씨, 어떻게 시셰퍼드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현진 씨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이번 연도 초에 시셰퍼드 코리아에서 이제 신입 자원 활동가를 모집할 때 지원을 하고 뽑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활동가인데 원래는 제가 낯선 사람들 앞에선 굉장히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이제 나서서 뭘 말하는 것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이신 김한민 활동가님의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누군가 안 하던 걸 할 때이다. 잠시만요. 제가 까먹어서. 네.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 네. 누군가 안 하던 걸 할 때이다. 라고 그 문장을 읽고, 지금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동물권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활동들을 모조리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시셰퍼드 코리아에서 신입 자원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수연 씨는 어떻게 시셰퍼드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네. 저는 되게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어떤 저희의 사명감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임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이 많아서 더 책임감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미로만 어쨌든 이어오다가 시셰퍼드 코리아에서는 수중 청소를 해요. 여기 뭐 은실 씨나 아니면은 혜린 씨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이빙을 취미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해양 환경에 좀 보탬이 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고, 저희는 서류도 넣고 면접도 보고 하면서 되게 어렵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네. 더요? 네. 네네. 저는 2019년이었는데요. 저도 현진 씨처럼 김한민 씨의 말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긴 했지만 바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민 씨 그때 비건 페스티벌에서 강연하시는 걸 봤는데 되게 멸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바다가 그렇게 막 우리가 아는 바다는 어머니 같고 품어주고 다 괜찮고 항상 주는 존재, 괜찮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아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하게 시셰퍼드가 했던 캠페인 쓰레기와 동물과 시, 그거에 살짝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실제로 봤고 되게 감명받아서 그 해에 있었던 활동가 모집에 지원을 했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철호 씨? 네. 뭐 저는 따로 면접이나 그런 걸 보진 않았는데요. 네, 시셰퍼드 코리아 초창기에 첫 해변 청소를 왕산 해변에서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진짜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변 청소를 가는데 장소를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전 답사를 해서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해변 청소 팀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두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다들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친구 따라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셰퍼드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수연 씨가 방금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셰퍼드 활동을 하시면서 뭐 뿌듯하거나 의미가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뿌듯했던 에피소드 한 가지, 네, 두 가지도 좋습니다. 세 가지도 좋고요. 네, 한번 저희에게 이야기를 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뚜렷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할 것은 없지만 일단 올해 저희 5월부터 시셰퍼드 수중 청소를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데 5월부터 이제 3번을 했어요. 근데 그 3번에 모두 일단 다 참여한 것이 저의 어떤 가장 큰 성취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새로 생긴 건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고민만 하고 뭐 걱정만 하지 않고 어쨌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서 그게 어떤 네, 저한테 어떤 자기 효능감이 생기기도 하고 일단 가볍게는 제 가까운 주변 지인들의 변화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대화 주제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 피드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변화에 대한 고민이 일단 커지고 그것을 실감한다라는 걸로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려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쓰레기가 넘쳐나고 배달 음식을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더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혜린 씨가 대답을 해주실 예정이신데 포장재, 일회용품, 미세 플라스틱으로 된 아이스팩, 택배 배송과 관련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잠깐의 배달을 위해 소비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활동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혜린 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겼죠.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저기 보고 하면 되나요? 여기? 오케이. 네. 우리가 배달은 원래도 많이 시켜 먹었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 많이 시켜 먹게 됐고 또 장도 되게 배송으로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택배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막 증가했다는 뉴스도 들리고 작년에는 쓰레기 처리장에 이제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대란도 나고 이런 소식도 들렸었는데 네, 심각한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시켜 먹을 땐 편하고 내 손 떠나는 순간 안 보이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만들어진 쓰레기는 내 손을 떠나서 안 보여도 지구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든 계속 존재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편함을 얼마나 기꺼이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안 썩으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제 직접 다회용기나 장바구니 가지고 가서 사고 꼭 사야 되는 물건이라면 뭐 여러 명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택배를 패키징을 하는 업체가 친환경 포장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플라스틱 뽁뽁이 대신 종이 완충제를 쓴다든지 종이 테이프를 쓴다든지 그리고 아이스 뭐라고 하죠? 스티로폼 박스 대신에 종이 보냉 박스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저가 스스로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팁은 그렇게도 이제 쓰레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종이 완충제도 나오고 뭐 박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스팩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게마다 필요로 하는 물품이 다르겠지만 이제 생기면 조금 모아놓았다가 가기 전에 알아보고 갖다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안 만드는 겁니다. 네,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화이팅. 네, 해주신 말씀 중에 불편을 얼마나 감수하느냐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 이외에도 좀 이거는 나만의 특별한 팁이다. 뭐 공유해주실 만한 다른 팁 혹시 있을까요? 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네네네.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나 좀 잘 아는 것 같다. 그런 팁 하나 있으면은 한두 개 정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요? 아, 네. 네, 뭐 또 다른 팁 있다 하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그거 궁금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아, 네. 퇴비화하고 있는 네네네. 거. 그 시셰퍼드 코리아에는 비건 지향을 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건 지향을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껍데기랑 고갱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은근히 잘 썩지만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리기에는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냐면 환경을 위해서 비건을 하는 것도 있는데 쓰레기를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또 이제 에너지를 들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친구가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 콤포스트 퇴비함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진짜 쉬워요. 그냥 안 쓰는 박스, 썩지 않는 박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택배로 나온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철통 이런 걸 사용해도 좋고 거기다가 흙이랑 음식물 쓰레기 잘게 자른 것 그리고 종이 같은 거 잘게 자른 것을 넣고 섞어서 한 2주간 지나면 퇴비가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밭에다 넣고 다시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통을 돌리면 되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좀 유용한 방법이었고 아니면 쉽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고 숟가락 가지고 다니고 다회용기 가지고 다니고 손수건 가지고 다니고 또 뭐 있죠? 네, 정말 등등등. 가방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약간 도라에몽 가방 같은 혜린 씨의 가방. 네, 가방은 네.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다는 점, 그렇습니다. 무겁지 않다는 점. 이게 또 한 번 해보면은 약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네. 해보고 싶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은 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컴포스트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해변 청소 관련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해변 청소에 관련된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호 씨 일단 해양 쓰레기 수거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네, 저희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해변 청소랑 수중 청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해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시면은 공지가 올라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저희가 그냥 활동가들끼리만 따로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죠. 역해변 청소를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집은 하고 있지 않지만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수중 청소 참가 자격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참가 자격과 이 신청 서류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깊게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 해양 쓰레기 직접 수거하기에서 나아가 다른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실제 활동 내용들 주로 어디를 어떻게 수거해서 그 다음에 수거하신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제 활동에서 목격하는 심각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실제 해변 청소 활동은 저희가 좀 더러운 해변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보는 해변들은 이 관리가 되는 해변입니다. 지자체에서 업체를 고용을 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시민분들이 민원을 넣으면은 청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이런 곳들은 일단 수거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네, 수거하기가 어렵고 잠시만요. 네네,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청소를 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청소를 하더라도 밀려오는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랑 연락을 해서 그런 곳들을 사전 답사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모아놓을지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청소를 하고요.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그거를 보통은 이제 차로 올 수 있는 곳에 쓰레기를 모아둬요.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그걸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합니다. 폐기 방식은 대부분은 매립이 되거나 이제 소각하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어업 쓰레기다 보니까 대부분은 소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얼마나 심각한지. 네. 심각이요. 일단 쓰레기가 계속 파도에 이제 밀려오다 보니까 심각한 곳들은 되게 쓰레기가 많고요. 아까 사진도 보셨다시피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고민해야 할 지점들은 저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부터 잘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생산하지 않고 수산물 섭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부터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변 청소하면서 힘들었다거나 그런 적은 있으셨나요? 딱히 해변 청소가 힘들진 않아요. 피로하긴 한데 힘들진 않은데 최근에 약간 아찔했던 경험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산을 넘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산을 넘어오다가 길을 지금 잃어버리신 짧게 거예요. 답변 부탁드린다고. 네.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곧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찾으러 가느라 약간 산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힘든 일은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은 있었다. 네. 네, 해변 청소가 이렇게 아찔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해 주시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또 역해변 청소 챌린지도 있으니까 네,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그럼 철호 씨가 해변 청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은 좀 수중 청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연 씨, 수중 청소 이제 소식을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이제 접하면서 탁한 바다에 버려진 어구 쓰레기와 그로 인해 해양 생물에 끼치는 해를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직접 청소를 진행하면서 체감하는 바닷속 상황은 방금은 해변을 얘기해 주셨는데 바닷속 상황은 어떤지 직접 보셨던 그런 심각성은 어떤지 한번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바닷속에 쓰레기나 폐기물, 폐어망 이런 것들은 정말 상당해요. 그리고 그게 막 여러 곳에 흩뿌려져 있기도 하지만 한 곳에 무덤처럼 쌓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손으로 다 들고 올라올 수는 없어서 그럴 때는 부양백이라고 해서 공기를 넣어서 열기구처럼 물 위로 띄우는 것을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쓰레기는 일단 그렇고 또 사막화 현상이나 특히 성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은데 저희는 바다 다이빙하면 30-4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다 들어갔을 때는 정말 성게밭처럼 그 30분 동안에 수천 개의 성게를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 둥근 성게나 아니면 보라 성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닷속의 바퀴벌레라고도 불리거든요. 이제 천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게들은 해조류를 계속 다 먹게 되고 천적은 없고 그래서 바닷속에 계속 많아지면 이게 갯녹음화 현상까지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바닷속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성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성게들이 너무 많아지면 다이빙하기엔 힘들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환경의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이빙 하는데 성게 가시에 찔려서 그게 아직도 여기에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네,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어쨌든 무엇보다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저희한테도 큰 화두가 되었구나를 바닷속을 보면서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게가 바닷속의 바퀴벌레라고 불리는지 네,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색깔도 시커먼데 네, 바퀴벌레 수중 속에 있는 바퀴벌레였네요. 방금 이제 철호 씨와 수현 씨가 해변과 그다음에 수중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슈를 하나 전해드리면 지난 5월 20일에 해양 쓰레기 제로 감축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정책이 저희 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제 60% 줄이고 2050년까지 이를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랑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과 바닷가에 이제 유입되거나 투기되고 방치된 해양 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에 퇴적된 쓰레기로 사람이나 자연에 해가 되는 해양 오염 퇴적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정책은 첫 번째로 이 해양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감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양 오염 퇴적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어구 부표의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법,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이제 관리위원회 같은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정책이 좀 더 이제 계획이 발표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눴던 얘기 중에 이제 보증금 같은 제도는 금액이 얼마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이제 어민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크게 결정이 될 것 같고 친환경 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친환경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스티로폼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부표인데 이것이 만약에 또 바다에 들어가서 또 분해되고 하면 결국엔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쓰레기를 지금 발생한 것을 어떻게 줄이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쓰레기 자체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내용에는 낚시라든지 통발을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해양 동물에 대한 보호 부분도 여전히 빠져 있어서 저희도 이번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좀 많이 받았는데 약간 어떠세요?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잠깐 이제 조금 좀 더 캐주얼하게 우리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하고 학창 시절로 잠깐 돌아볼게요. 현진 씨, 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혹시 해양 생물 어떤 동물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해양 생물은 사실 저는 이제 비인간 동물이라고 하면 모두 너무 사랑스러웠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아이는 돌고래겠죠? 아무래도 가장 처음 본 해양 생물이었고 저에게 많은 충격을 좀 안겨준 그 유리창 안에서 되게 어린 아이가 봤을 때는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뿜어내서 그때 아마 가장 좋아하는 해양 생물이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돌고래로. 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좀 여쭤볼까요? 우리 혜린 씨가 좋아하는 해양 생물. 제가 좋아하는 해양 생물은 아니 이거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해양 생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해양 생물이죠 질문이 선생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양 생물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뻔한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래를 할까 하다가 누군가 고래를 할 것이다. 거북이를 할까? 누군가 거북이를 할 것이다. 누군가 거북이를 할 것이다. 네, 저는 물론 모두 다 좋아하지만 뭔가 저만의 동물을 꼽자면 저는 군소가 좋아요. 군소를 아시나요, 여러분? 군소는 연체 동물이에요. 예, 바닷속의 민달팽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스쿠버 다이빙 시작하기 전까지는 항상 군소를 식탁 위의 모습으로만 봤어요. 아빠가 잡아가지고 끓여서 물을 뺀 다음에 잘라서 드시는 모습만 봤는데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냥 검은색이었고 안에는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약간 플라멩코 추는 그런 댄서 같았어요. 검은색에 막 이렇게 흐늘흐늘하면서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좀 위협을 느낀다 싶으면 보라색 액체를 뿜는데 저는 위협을 가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황홀한 어떤 장면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오픈워터 하러 바다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양생물은 군소입니다. 아 그리고 요새도 바다에 갈 때마다 항상 보는데 굉장히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그렇게 칠링하고 있는 생명체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굴러다녀요.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철호 씨는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딱히 좋아하는 해양 생물은 없고요. 저희가 무슨 해양 생물 애호가여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좋아하는 해양 생물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클로징을 해주신 기분입니다. 아, 네. 현진 씨가 방금 가장 좋아하는 동물 돌고래로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화순이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좀 화순이와의도 인연이 있는 저희 흰돌고래 씨를 이제 잠깐 같이 모시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지금 흰돌고래 씨가 오고 계시고요. 네, 일어나서 네, 맞이를. 안녕하세요. 네, 흰돌고래 씨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너무 덥고 해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너무 살기가 힘들고요. 제 친구들 많이 익어서 죽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옆에서 계속 네, 부채를 붙여주고 계신데 화순이와의 인연 네, 지금 많이 비통하신 심정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신지 잠깐 네. 화순이 마린파크의 마지막 남은 돌고래 친구였는데요. 화순이가 마지막으로 남고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시셰퍼드 분들을 비롯한 여러 해양환경 단체 분들께서 목소리를 계속 내주셨어요. 화순이 구출해 달라고. 근데 지난 8월 13일에 폐사했다고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오늘 공무원이 직접 마린파크에 찾아가서 폐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화순이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비통하고, 아직도 갇혀있는 제 친구들, 돌고래 벨루가 친구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고요. 방류를 위해서 사실 많은 단체들도 목소리를 내셨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돼서 또 1차적인 책임은 마린파크에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좀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흰돌고래씨 남은 여름 많이 덥지만 네, 항상 저희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화순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 아쿠아리움 얘기도 사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사실 아쿠아리움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고요. 이제 아쿠아리움에 들어오는 돌고래들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네, 의무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냐, 협약이나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있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 혜린 씨가 네,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화순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화순이만은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안타깝고, 남은 돌고래와 벨루가들을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게 힘을 써야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돌고래들은 주로 일본에 있는 타이지라는 곳에서 옵니다. 현재 이제 한국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돌고래들이 23마리이고 그중에 14마리가 타이지에서 왔을 정도로 그곳에서 많이 돌고래를 수입을 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매년 9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돌고래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돌고래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소음을 이용해서 돌고래들을 만으로 몰아요. 좁은 만으로 몰아서 가둬놓고 어린 개체들은 생포하고 다른 개체들은 작살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죽은 개체들은 고래고기로 일본에서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어린 개체들은 잡아서 가두리에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인간이 주는 죽은 먹이를 먹고 시키는 행동을 따라하게끔 훈련을 시켜요. 그걸 순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길들여진 돌고래들을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판매를 합니다. 몸값은 약 1억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팔려간 돌고래들이 바다에 돌아오기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팔려가는 순간부터 이제 몸값이 매겨지면 인간한테 이제 소유권이 가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는 이상 아쿠아리움에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돌고래를 비인간 인격체라고 여기는 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수족관 산업은 굉장히 동물 학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닫고 금지하고 이런 추세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도 이미 잡혀온 돌고래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강제하는 그런 협약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아있는 돌고래들을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운 수족관에 고래를 들여와서 이제 관람하고 체험하고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남은 임무는 남아있는 23마리의 돌고래들을 바다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돌고래들도 있지만 벨루가들도 잡혀오잖아요. 벨루가들은 러시아에서 주로 잡혀오는데요. 그곳에서의 포획 과정과 이송 과정도 잔혹하게는 뭐 다를 바가 없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벨루가들의 목숨을 잃습니다. 이렇게 돌고래들과 벨루가들이 수족관으로 어떻게 오게 되는지 더 알고 싶으시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더 코브라는 다큐멘터리이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은 타이지 돌고래 사냥에 관한 다큐멘터리이고 또 다른 다큐멘터리는 무엇이죠? 자유롭게 뛰놀 바다. 자유로이 뛰놀 바다. 이거는 벨루가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타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의 브리핑 때 잠깐 말씀드렸던 시스피라시 다큐멘터리에도 내용이 맞아요. 잠깐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제 왜 이 일본에서 이렇게 사냥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저는 그 사실이 좀 그것도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라이브 끝나고 다큐멘터리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스포일러는 하지 않고 네, 그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사실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아쿠아리움에 관련된 돌고래 얘기를 좀 살펴봤고 이어서 이제 지난 5월에 고래고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래고시. 이에 대해서 현진 씨가 조금 이야기를 전해 주실게요. 네. 일단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고래고시 개정안인데요. 일단 개정된 사항을 먼저 잠깐 말씀해 드리면 고래고시 개정안에서도 이제 이번 개정안에는 좌초 표류된 고래 시체와 불법 포획된 고래 시체는 유통만 금지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스크립트를 읽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네,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네 일단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일단 고래고시 개정안은 좌초 표류된 고래 시체와 불법 포획된 고래 시체의 유통은 금지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유통량이 많은 혼액은 유통 금지 규정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혼액이 다른 나라에 대비해 2014년을 기준으로 약 96배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혼액은 절대 우연으로만 볼 수 없고 현재 그만큼 의도적인 혼액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선 불법 포획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고가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위해 의도적인 혼액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민이 그물에 걸린 것을 인지해도 익사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이제 적법한 어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물에 걸려 죽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또한 고래 시체를 현장에서 의도적인 혼액의 증거를 찾을 때는 해수부 관련 관계자가 아닌 해경이 작살 자국 같은 인위적인 상처만을 기준으로 구별을 하면서 또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도하지 않고 혼액된 DNA와 그 고래 시체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인 혼액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일부 고래 DNA에 대한 내용은 누락해 완벽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는 고래 DNA를 전문적으로 채집하는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고래 시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속에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이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관리와 감시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저희 재밌는 약간 저희 활동과 어디까지 마음이 잘 맞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 중에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6시간 해변 청소 할 것이냐, 6시간 방 안에 박혀서 사무 업무 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한 번에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해변 청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들어주시고 하트 그려주셔서 좋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 요즘 같은 더운 때에 해변 청소, 난 역해변 청소 챌린지로 하겠다. 6시간 사무 업무 보고 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겠다 하면 왼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려주셔도 되고요. 하트 혹은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드시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선생님 뭐예요? 하트. 전통적인 하트였습니다. 하트. 네. 하트였습니다. 저 동그라미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해변 청소 팀장님이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8시 58분이에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그러면 사전 질문 답변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라이브 질문도 좀 들어왔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중에 후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철호 씨 후원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후원은 이제 저희 시셰퍼드 코리아 네이버 블로그에 후원 계좌가 나와 있어요. 거기로 이제 자유롭게 후원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발행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체에서 요청해 주시면 계산서 발행은 따로 가능하고요. 저희 자체 단체 양식의 기부금 수령증은 발급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리며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활동가 모집 언제 어떻게 나도 활동하고 싶다. 그리고 사실 인스타 이제 저희 SNS 채널에서도 활동가 모집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가 모집에 대한 안내 혹시 어느 분 가능하신가요? 활동가 모집은 매년 초에 하죠. 매년 초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능력자들은 항상 뽑아요. 필요한 능력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영상이나 아니면 다이빙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영상 뒤에 감독님께서 영상 인력을 굉장히 바라고 계시는데 절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영상 잘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또 통번역이나 아니면 또 어떤 능력이 있겠죠? 선장님 배가 있으신 분. 배가 있으신 분. 배가 있으신 분이나 프리패스. 선장님은 프리패스라고 여기 해변 청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시셰퍼드 코리아에 모자라 보이는 것을 채워줄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도 뭐든지 해보고 싶다, 뭐라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있는 활동가 모집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글은 항상 SNS와 블로그에 올라가니까 항상 예의주시해주세요. 저희 모든 안내와 이제 활동 내역들은 SNS 채널로 꾸준히
네, 콘텐츠 팀에서 굉장히 애써주고 계십니다. 콘텐츠 팀 그리고 저희 SNS 팀 많이 애써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딱 9시 1분이 되었네요. 저희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되게 라이브 방송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너무나 떨렸어요. 괜찮았나요? 저희만 재밌었던 거 아닌지 좀 걱정이 괜찮으셨어요? 됩니다. 할만했습니다. 네, 할만 하셨던 철호 씨는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같이 해주시는 걸로 네,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 항상 시셰퍼드 코리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단체로 많은 활동 이어가고 목소리도 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SNS,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지금 채널 나가고 있는 유튜브까지 이제 많은 관심으로 사랑해 주시면 되게 FM 같은 멘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라이브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잘했어요. 그쵸 많이 날렸다 꽤 많이 날렸다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개 혼액 빼고 다 했어요. 아니 그 화술이도 그래도 잘 맞아요. 잘 찼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완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